자, 이제 한번 우리 장문 먼저 볼게. 장문을 볼 거고 수업 시간에 공지를 드린 대로 자, 우리 문학은 갈래복합은 나랑 같이 다 현장에서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화법까지 진행을 했잖아. 장문은 내가 영상으로 또 지금부터 제공을 쫙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잘 수강하고 오시면 되고 내가 장문을 굳이 현장에서 진행하지 않고 영상을 수강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위해서라는 거. 공지한 대로. 왜냐면 결국에는 그렇게 어려운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교재는 어디 피시냐면 86페이지를 피시면 돼. 86페이지. 자, 지금부터 장문의 시작을 할 건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 자, 봐. 장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화법이랑 다른 점이 뭐지? 얘는 쓰기야, 쓰기. 쓰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장문에서의 결국에 내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 장문의 독해 포인트야. 뭘 장문에서 읽어내야 하는가.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제일 이 작업 먼저 해놔야 돼. 자, 여기 보시면 발문 봐봐. 자, 다음은 장문 과제에 따른 뭐래? 초고래. 됐니? 이 자리에 초고 항상 똑같아. 초고 전에 어떤 과제가 들어가든가 과제가 아니면 어떤 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또 장문 과제 말고 뉴스나 아니면 뭐 있을까? 또 메모 같은 게 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뉴스냐 메모냐 장문 과제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 초고와 초고가 아닌 놈들 간에 먼저 연결을 좀 시켜주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됐니? 그냥 봐봐. 이런 느낌이야. 장문 과제가 이렇게 있지. 장문 과제가 지금 뭐야? 진로와 관련하여 알려주고 싶은 제재를 찾아 설명문을 쓰래. 즉 이게 어떻게든 여기에 반영이 될 거 아니냐. 즉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이 연결을 하라는 거의 의미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이걸 조금 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봐. 어쨌든 간 우리가 초고를 독해할 거 아니야. 이때 마인드는 좀 요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꼼꼼히 뭔가를 읽기보다는 그냥 범주만 잡아가면서 정보들이 약간 스캔한다는 느낌으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스캔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보만 그냥 처리한다의 느낌으로 읽어주신다. 됐습니까? 이거 지금? 자, 그 다음에 사실 장문에서 중요한 건 장문은 조금 러프하게 말해서 독서, 즉 비문학 읽기랑 다를 게 없어. 됐니? 근데 좀 쉬운 비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장문에서 너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국에는 빈출 유형에 대한 우린 뭐가 좀 갖춰져야 하냐면 기시감이 갖춰져야 되거든. 여기서 기시감이라는 건 결국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겠지. 자, 어쨌든 거의 다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에서의 빈출 유형은 첫 번째 글쓰기 계획.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는가. 이건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화법에서의 말하기 방식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화법에서 내가 말하기 방식 문제에서 내가 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말하기 방식은 다 정해져 있다고 했어. 똑같아. 글쓰기 계획도 어느 정도는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쓰기 계획 문제 풀 때 있지. 첫 번째 문제일 거야 아마. 글쓰기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뭐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 그냥 뭔가 와리가라면서 바로 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건에 따른 글쓰기 또는 고쳐쓰기야.
자, 됐니? 자, 내가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 자, 봐. 조건에 따른 글쓰기가 나오는 유형 있지. 글쓰기를 물을 때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결국에는 만만한 조건을 기준으로 소거해 주시는 거.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 조건에 따른 글쓰기란 유형에서 이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2개 이상 튀어나올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만만한 조건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선지를 소거할 수 있어야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글쓰기지. 고쳐쓰기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조건에 따른 고쳐쓰기의 유형이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주시냐? 어쨌든 이렇게 되겠지. 고쳐쓰기란 유형은 내가 한번 러프하게 그려볼게. 자, 보기의 내용을 지문에다가 이렇게 고쳐 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방향 반대로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다 그대로 고쳐 쓴 걸 수도 있단 말이야. 됐니? 내가 강조하고 싶은 태도는 뭐 방향 다 좋은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고쳐쓰기 유형을 풀 때는 무조건 우리는 수정된 내용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는 태도를 난 강조하고 싶어. 됐니? 수정된 내용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판단해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결국 요 세 문제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자료를 통한 수정 보완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지. 내가 샘플 보여줄게. 어떤 문제를 자료를 통한 수정 보완이라고 부르냐면 3번 같은 거 있죠. 3번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자료를 통한 수정 보완하는 문제다 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엔 나는 좀 뭐에 집중을 해줘야 되냐면 결국 봐봐. 보기는 뭐야? 이거는 이걸 통해 자 초고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거래. 됐니? 자,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거. 이 보기는 자료를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지. 됐니? 어떻게 수정되었고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양상을 먼저 파악해야 돼. 즉 여기서 뭔가 시간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하나하나 파악이 돼야 하기 때문에. 됐니?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겁니다. 봐. 평가원 문제나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유형에서는 어떻게 정답을 많이 주냐면 그냥 보기 내용에서 범주 아웃으로 굉장히 정답을 많이 준단 말이야. 근데 수특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요건 조금 염두에 둬야 돼. 왜? 우리는 지금 수특을 수능을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신을 공부하는 입장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요거 지금. 됐지?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야. 봐봐. 어쨌든 간 지금 2번, 3번 문제를 딱 보면 이 유형을 보면 조건에 따른 글쓰기 또는 특히 고쳐쓰기래.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뭐 한대? 수정하고 보완한대. 이 두 유형은 어쨌든 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장문에서 이 글은 초고기 때문이야. 초고가 뭔 뜻이지? 처음 쓰여진 글이야. 그러다 보니 뭔가 고쳐져야 한다고. 요거 이해됐니? 오케이. 요렇게 좀 먼저 장문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거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지문 읽고 문제 풀어보자, 우리. 꼼꼼하게, 영상이니까 조금만 더 꼼꼼하게 가볼게,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자, 한번 가봅시다. 1문단부터 가기 전에 뭐부터 읽자, 우리는? 장문 과제 먼저 읽자. 장문 과제가 지금 뭐야? 진로와 관련하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제재를 찾아 설명문을 쓰래. 자, 우리가 지금 그럼 반영돼야 할 건 결국 뭐야? 여기서 진로와 관련해서 뭐? 알려주고 싶은 제재를 찾재. 자, 1문단부터 가보자.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목이 인공 강우 기술이야.
각종 기후변화에 따른 물수요 증가로 인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40%가 물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냥 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구의 40% 정도가 물이 부족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사막 지역이나 강수량이 적은 나라에서는 식수와 용수를 확보하는 게 생존의 핵심 과제인데 자, 이를 해결할 과학기술로 인공강우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얘들아 하나 팁인데 이거 잘 들어. 장문에서 하나 팁이야. 장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장문은 우리는 좀 이걸 염두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PNS 흐름. PNS가 뭐지? 문제와 해결의 흐름을 염두하고 읽어주시면 좋아. 굉장히 빈출 흐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라는 거야? 문제가 지금 뭐야? 물수요 증가로 인해서 물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게 지금 문제지. 자, 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물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제였던 거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뭐라는 거냐? 인공 강우 기술이라는 거지. 됐죠? 자, 인공가능 기술은 구름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비를 내리게 만드는 기술이래. 뭐라고? 인위적으로 영향을 줘 비를 내리게 만드는 거래. 그럼 즉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아, 지금 문제가 애초에 뭐였어? 물이 부족한 게 지금 문제였잖아.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이걸 해결한다라는 거네 지금. 됐죠? 자, 뒤에 자연 상태에서 구름 속 수증기는 응결해서 물방울로 변하고 이 물방울이 충분히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구름이 너무 작거나 온도 조건이 안 맞으면 구름이 비가 되지 않고 흩어질 수 있는데 인공 강우 기술은 자,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촉진하여 자, 결국엔 뭐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즉 인공이라고 그냥. 됐지? 자, 이 문 나가보자. 인공 강우를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구름 씨 뿌리기래. 이는 구름 속에 구름 씨가 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뿌려 물방울 형성을 돕는 기술로 드라이 아이스로 불리는 고체 이산화탄소와 아이오딘과 은이 구름 씨로 주로 사용이 된대. 자, 지금 인공 강우 기술을 뭐 해주고 있는 거냐? 구체화 해주고 있는 거야. 해보자. 이걸 구체화한 게 지금 뭐라고? 구름 뭐? 요거야. 자, 드라이 아이스는 영하 78도 이하 극저온 상태로 구름 속 수증기를 빠르게 얼려 얼음 결정을 만든대. 이 얼음 결정은 주변 수증기를 끌어모아 물방울로 성장을 하는데 자, 아이오딘과 은은 얼음 결정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로 구름 속에서 얼음 핵 역할을 하는데 이 핵을 중심으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바로 발전해. 이 물질들은 비행기, 로켓, 이 장치 등을 통해 구름에 주입되게 된다. 아,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구름에 이 화학 물질들이 주입이 되는 거야. 되니? 자, 비행기가 구름송을 날며 구름 씨를 뿌리면 구름의 온도가 낮아지고 응결이 촉진되어 비가 온대. 하지만 이런 기술은 온도, 습도, 두께 등의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즉 구름에 충분한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고 적절한 온도와 두께 등을 갖추고 있어야 인공강우의 성공률이 높아진대. 최근에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조건에 따라 기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결국엔 그냥 말은 되게 많은데 지금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엔 뭐냐? 이 구름 씨 뿌리기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3문 가볼게.
하지만 인공강우 기술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대. 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필자가 조금 내용 바뀌고 있는 거야. 과제라고 하니까 일종의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인공 강우 기술의 과제, 즉 어느 정도의 한계점, 요렇게 이해하는 건 어떨까 우리? 괜찮아? 괜찮니 요거 지금? 자, 가볼게. 먼저 인공강우 기술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자, 이 한계가 첫 번째 뭐라고? 생태계 위협할 수 있대. 자, 구체화하는 거야. 아이오딘이나 은은 유해한 물질이래. 인공강우를 위해 아이오딘이나 은을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면 악영향 미칠 수도 있대. 또한 날씨는 국경 근처 넘다 들지. 이래서 한 나라의 인공강우가 주변국의 강수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강우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괜찮나? 괜찮아. 두 번째 뭐? 두 번째 한계점이 지금 뭐라는 거야? 날씨가 국경을 뭐다? 넘나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필요하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네. 됐어? 다음 장 가보자. 인공강우 기술은 194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이 기술을 연구하고 실용하고 있대. 우리나라 또한 실험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구름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선과 효과 검증에 집중하고 있어. 이처럼 강우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온 이유는 인공강우 기술이 물 부족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잠재를 지녔기 때문이래. 그런 의미에서 인공강우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뭐라고? 전망이 맑은 분야라 볼 수 있으며, 근데 이게 지금 문제화됐어? 있으며 기상학과나 환경공학과 등에 진학하여 이 인공강우 기술과 관련된 기초적인 학문을 폭넓게 공부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장점, 뭐 앞으로의 전망 정도 얘기하면서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자, 1번 문제부터. 자, 가보자. 1번. 초고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야. 자, 잘 들어. 뭐 묻고 있다, 이 문제 지금 얘들아? 글쓰기 계획만 하고 있다. 1번 선지부터. 인공강우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 인공강우가 생성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어. 자, 이거 나왔었죠? 설명 안 할 거고. 2번. 인공강우 기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 밑줄 그어놔봐. 국가별 인공강우 기술의 발전 수준? 봐봐. 그럼 이게 있으려면 문제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있어야 돼. 막 국가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야. 이렇게. 국가 1, 프랑스, 독일 이런 식으로. 얘들은 각각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정답 몇 번이야? 2번 되겠죠. 됐어? 되니? 3, 4, 5번은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됐죠? 자, 글쓰기 계획 문제를 풀 때 있잖아. 하나만 좀 팁을 줄게 내가. 자, 이건 평가원 시험에서 수능에서 이렇게 써야 돼. 자, 글쓰기 계획 문제 풀 때 있지.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애초에 독해 중에 이 작업을 해줘야 돼. 문단별로 자, 범주 잡아주셔야 돼. 선생님, 문단별 범주를 잡으려는 게 뭐죠? 문단별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되니? 이걸 잘 잡아주셔야 이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그리고 이런 문제는 먹고 들어봐야 되잖아, 우리 지금. 요거 이해됐지? 오케이?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2번 문제 풀어보자. 자,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래. 이를 반영하여, 자, 밑줄 그어놔봐.
A를 뭐 한 거? 수정한 거야. 자, A를 뭐 한 거라고? 수정한 거야. 즉, 지금 뭘 한 거냐면, 자, A를 수정해서, 자, 이게 선지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수정하는 조건이 어디 있다? 조건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다? 보기에 있는 거네. 됐죠? 자, 일단 A를 먼저 읽어봐야겠지. 자, A를 읽어볼게. 인공 강우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전망이 밝은 분야로 볼 수 있으며 기상학과나 환경공학과 등에 진학하여 인공강우 기술과 관련된 기초적인 학문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 여기 A였고, 자, 근데 보기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고,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건 1이라는 거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 이게 지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는 게 지금 조건 2번이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인공강우 기술에, 자, 뭐라고? 미래적 가치를 부각하면 마무리하죠. 이게 지금 조건 3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지금.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러면 좀 이렇게 봅시다, 우리. 자, 가장 만만한 새끼부터 먼저 날리고 들어가. 난 뭐가 제일 만만하면 지금 난 요 비유적 표현이 제일 만만하거든? 그럼 우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비유적 표현이 없는 선지부터 먼저 털고 시작할 겁니다. 자, 1번. 인공강우 기술의 성능이 높지 않고, 자, 메마른 사막 같은, 자, 그냥 선지를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놔야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다시 써놓고 바뀌고, 우리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 요게 조건 1번이었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는 게 조건 2번이었고, 자, 미래적 가치를 부각하여 마무리하는 게 조건 3번이었어.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난 뭐가 제일 만만하다? 비유적 표현이 제일 만만하다. 자, 어디서 비유적 표현? 여기 지금 메마른 사막 같은 있으니까 날아가는 거고. 2번 봐봐. 인공강우 기술은 자연환경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자, 과학 영화 속 기술처럼 있으니까 2번 됐고. 3번. 자, 비유적 표현이 있어 없어? 뭐뭐 같은 뭐처럼 이런 거 있어 없어? 정확히 지구겠지, 이거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 3번 날라가. 4번. 인공강우 기술은 뭐 이걸 연구시킬 때 기술의 할 때 마음대로 비를 불려올 수 있는, 자, 마법과 같은 기술. 4번 픽스. 5번.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5번 픽스. 일단 3번 날라가. 그 다음 만만한 거 뭐야? 난 그 다음 요게 만만해. 미래적 가치를 부각하여 마무리하는 거. 자,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적셔주는 기술로 거듭날 것이다. 자, 잘 들어봐봐. 난 여기서 털리거든, 지금. 선생님 왜 줘? 미래적 가치를 부각한다는 건 이 미래에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요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적셔주는 거 너무 추상적이잖아. 1번 날라가. 2번. 이 기술은 극심한 기후변화에, 자, 대응하는데 선도적인 역할? 픽스 해놔. 4번. 마음대로 불려올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기술, 미래적 가치? 요거 지금 맞아? 맞나? 필요할 때 마음대로 비를 불려올 수 있다. 오케이, 뭐 되는 것 같아. 5번. 물이 부족한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기술로 자리되는 거. 이것도 괜찮고. 자, 그럼 됐어. 우린 조건 1번 볼 거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2번. 구체적이야 지금? 날라가. 4번. 구체적이야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구체적이지 않잖아. 4번도 날라가. 5번. 자,
메마른 땅에 식수를 공급하고 농업에 도움을 준대. 존나 구체적이야 지금. 자, 그러면서 물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술. 누구한테? 물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아까 말했잖아 우리 이거 지금 미래적까지 부각하는 거 찾아놨고, 아까 이것도 찾아놨었고, 지금 이거 찾았으니까 정답 몇 번 되겠다? 5번 되겠습니다. 됐어? 내가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태도는 결국엔 요겁니다. 뭘로 푼다? 쥐잡듯이 하나하나 조건 따져놓고 선지를 좀 지워가면서 속어법으로 푸는 느낌. 됐어? 속어법으로 푸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다? 선지 요렇게 5개가 있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봐.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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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뭐? 조건 충족 안 되는 거 지우고 나머지 한 개만 남게끔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지금 요거 이해됐어? 오케이.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3번 봅시다. 우리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래.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네. 자, 봅시다. 이렇게 딱 들어오면 좋겠는데. 오케이, 딱 들어오는군. 자, 봐. 나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요렇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료를 통한 수정법 문제 풀 때는 나는 자료를 바로 읽는 건 비추. 먼저 선지를 본다. 선지를 봐. 1, 2, 3, 4, 5번이 있지. 요건 하나의 팁이야. 잘 들어. 팁입니다. 무조건 이렇다는 게 아니야. 자, 이런 감각이 좀 갖춰져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자, 1번 뭐래? 기억을 활용. 2번, 3번 니은을 활용. 4번, 5번 디귿을 활용. 나라면 2번부터 볼 것 같아. 1번만 기억 활용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쨌든 간 정답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자, 만약에 정답이 1번이라면 기억만 가지고 판단되는 거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낮아. 그 이유는 뭐다? 조건을 한 개만 따져도 되기 때문에. 이거 이해됐어? 오해하시면 안 돼. 조건이 이렇게 한 개인 건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똑똑하게 요거부터 보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지. 정답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됐니?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기출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통한 수정 보완 문제 있지. 요거는 정답 선지가 4번이나 5번인 경우가 좀 많긴 해. 됐어? 왜?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우리한테 웬만한 모든 선지를 다 읽어보게끔 시킨다고. 이거 이해됐습니까? 됐니? 그래서 봐. 여기 살짝 여담인데 옛날에 어떤 말도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통한 수정 보완 문제는 5번부터 보는 게 현명하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마 1년 뒤인가 그 당해년도였나? 평가원문 시험에 정답이 1번인가 2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어? 우리 너무 다 모든 걸 맹신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똑똑하게 움직이자.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나 2번부터 볼래. 니은을 활용하여 자,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구름에서 물방울을 만드는 인공 강우 기술을 자, 이문단에서 관행각 구름에 적용하는 인공 강우 기술과 비교해야겠어. 니은 볼까? 자, 봐. 니은에서 내용이 지금 뭐냐면 인공강우가 관행각 구름에서 효과적 만들어진다. 영하 40도 이하의 구름에서는 자, 얼음 결정이 포화 상태 가능성이 높아 뭐 성공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 인공강우 기술 뭐 하면서 뭐 여기 적용된다. 자, 이문단에서 이문단 내용이 뭐였니? 범주 자체가 구름 씨 뿌리기 원리였잖아요. 이거 지금 됐냐? 자, 봐. 그러면 적절하죠. 매칭했을 때 적절하잖아. 오케이. 요 차라리 정답 선지만 보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일 것 같아. 자, 봐. 디귿을 활용하여 AR을 통해
구름 상태와 씨 뿌리기 시점을 예측하여 인공강우의 성공률을 높인 기술을 사문단에서 구름 조건을 극복한 기술 개발의 사례로 제시해야겠어. 자, 디귿 볼게. 인공강우 기술 전문가 인터뷰야. 자, 최근 인공강우 기술은 아랍에미리트 드론을 이슈. 아랍에미리트 지금 난리지 지금 전쟁 때문에. 거기 굉장히 그 돈 많은 도시인데 그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막 일부가 막 파손이 되고 있더라고. 좀 안타깝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인데. 이용한 기술처럼 전기 자극이나 레이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대. 이런 방법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경 관련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우리나라도 기상청 주도로 AI를 활용해 구름 상태를 예측하고 최적의 씨 뿌리기 시점을 찾는 연구를 진행 중이래. 하지만 인공강우 기술의 한계는 분명하다. 뭐다? 한계가 뭐다 지금? 비가 생성될 수 없는 구름 조건에서는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 구름을 하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발전해야 된다. 중요한 건 뭐다? 소용이 없다는 거야 지금. 5번에서 지금 뭐래? 구름 조건을 극복한 기술 개발의 사례? 뭐라고 지금? 비가 생성될 수 없는. 구름 조건에서 지금 뭐다?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래? 극복? 요 자료통에 지금 보완해야 하는데 애초에 이건 지금 애초에 이 발언 자체를, 이 장문 자체를 더 깎아내리고 있는 거야. 더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진술이라고. 매칭이 안 돼. 정말 몇 번이야? 5번 되겠지. 됐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팁이야. 자료를 통한 수정부합 문제에서는 있죠. 자료 더 꼼꼼히 보시는 게 맞아. 알겠지?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거고, 자, 여기까지 일단 이번 강의 마치고, 자, 다음 강의는 자 89페이지를 거기를 읽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다.